안녕하세요, 기타리스트 이건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클래식 기타 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한번 드려볼 거예요. 자,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. 자, 우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기타가 소리를 어떻게 하면 풍부한 소리가 나는지, 이 앞판이 어떻게 하면 가장 진동을 좀 많이 해서 이 내가 어떤 소리 줄을 하나 뜯었을 때 또는 탄현을 했을 때 가장 뭐 크다면 큰 또는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. 아주 간단하게. 자, 보세요. 자, 이 줄을 이제 압력을 줘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낼 거예요. 그죠?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줄이 당겨진 상태에서 힘을 빼면 소리가 나죠. 그죠? 그러면 여기 이 하얀 줄에다가 압력이 가서 여기서 진동을 앞판에다 주면서 이 진동이 막 울리면서 앞판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이것까지는 이제 그냥 물리 법칙입니다. 그죠? 이 악기 자체가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줄을 여기에다가 힘을 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다 힘을 가해야 되니까 어떻게 방향을 줘야 되냐면 힘 자체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힘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죠? 그래야 여기에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 수 있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아퍼핸드 소리를 내면 아퍼핸드 자체가 보시면 각도가 약간 완벽히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 대각선으로, 그죠? 약간 힘 방향이 약간 뭐랄까요, 뭐 요런 느낌으로 보이시나요?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완벽히 90도는 아니지만 한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아퍼핸드 소리가 풍부하고 좋죠. 자, 문제는 티란도입니다. 티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바깥으로 뜯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버려요. 자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이 한 줄을 뜯을 때 또는 탄현을 할 때 애초에 방향이 안쪽에서,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이때 뭘 해야 되냐? 자, 잘 보세요. 이 손끝 관절 있죠? 얘를 살짝 틀면 돼요. 안쪽으로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각도가, 내 손가락은 분명히 갈고리 모양인데 이게 하나가 들어가면 방향이 이제 또 바깥에서 안쪽으로 탄현할 수 있는 각도가 된다는 얘기예요. 그죠? 물론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. 사실은 탄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탄현을 하면 이게 시작은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지만 이게 유연하기 때문에 약간 들어가면서 탄현을 하는 이런 느낌이지, 이걸 억지로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건 아닙니다. 이렇게 되면 또 억지스러운 동작이 돼요.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약간만 구부러 준다면 그 각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지막 끝 관절이 유연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. 또 하나의 방법은 얘를 굳이 어떤 사람들, 자, 이런 사람도 봤어요. 이 끝 관절이 아예 바깥으로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도 존재해요. 그럼 이 사람들이 티란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냐? 손가락을 피는 방법도 있겠죠. 그래? 손가락을 피면 약간 아퍼핸드처럼 치지만 약간 이제 요 끝에서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이해되시나요?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또 한 가지. 하나는 손목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. 손목으로. 자, 보시면 여러분들 옛날에 뭐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꺾냐, 이렇게 꺾냐, 이거 논란 많죠. 그죠?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냐, 이게 좋냐 하는데 애초에 소리 자체가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, 이렇게 할 경우는 소리가 조금 더 날카롭고 좀 딱딱한 소리가 난다고 하고 이쪽으로 치게 되면 좀 풍부한 소리가 난다고 하죠. 그 이유가 명백해요.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손가락들이 알아서 좀 갈고리 모양이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. 그리고 뜯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? 탄현 자체가 그냥 이 상태에서 주먹을 만약에 쥔다고 가정한다면 그냥 바로 직각으로 뜯기기 때문에 이 마지막 끝 관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방향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뜯기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거꾸로 만약에 내가 손가락을 좀 이렇게 옆으로 튼다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이 자체가 주먹을 이렇게 쥔다고 가정했을 때 이만큼의 또 공간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. 이게 되면 그냥 바로 뜯기는 느낌이라면, 이게 옆으로 틀면 내가 똑같이 주먹을 준다 했을 때 이 공간이 안에 또 생기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줄을 조금 더 누르게 돼요. 그러면 자동적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조금 누르게 되는 각도가 됩니다. 여러분도 해보세요. 무슨 소리인지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이렇게 치면은 약간 폰티첼로 느낌이 살짝 나고 좀 딱딱한 소리가 나고,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부드럽고 좀 느끼하고 풍부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. 여러분들이 손톱을 어떻게 가시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소리를 낼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각도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.
자,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절대로 풍부한 소리가 정답은 아니에요. 우리가 풍부한 소리를 내라고 하는 어떤 법칙도 없어요. 이 기타에서는 당연히 풍부한 소리가 울리면 나무에 뭐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기 때문에 골고루 되고 그러니까 나무에도 좋아요. 그래서 풍부한 소리를 내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,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 너무 그렇게 풍부한 게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소리가 조금 더 풍부해지고 조금 더 울림이 좀 많아질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영상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 한번 바깥에서 안쪽으로 어떻게 해야 소리를 낼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좋은 연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